백예린 얘기를 하려면 JYP 시절부터 꺼내야겠죠. K-POP 스타 우승자 박지민과 JYP 공채 오디션 2위 백예린의 조합은 천재 보컬 듀엣이란 타이틀만으로 기대감을 모았어요. 하지만 예상외로 대중들의 반응은 차가웠고 백예린은 박지민 버스 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억가도 당했죠. 왜냐면 당시 박지민의 인지도는 두 명의 한 명꼴로 아는 높은 수준인 반면 백예린은 그냥 연습생 출신이다 보니까 인지도도 없어가지고 서러운데 사람들이 음악 외적인 걸로 참 많이도 깠어요. 보통 대형 기획사에 소속돼 있는 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것 같지만 백예린의 경우엔 그 반대였죠.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빈도수가 올라가면서 오는 외모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 이런 게 어린 백예린을 상처받게 하는 큰 요소였어요. 근데 거기다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큰 마찰을 빚었죠. 제가 이번에 15&, 노래를 쭉 듣다 느낀 게 이들의 음악에 JYP 특유의 색이 짙게 묻어있어가지고 두 사람의 실력은 나이를 뛰어넘는 완숙미가 있었지만 그를 받쳐주는 사운드가 좀 아쉬웠달까요? 백예린도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불만이 쌓이니까 나중에 왜 이런 쪽의 음악을 해야 하냐고 회사 관계자들이랑 갈등이 꽤나 있었나봐요. 하지만 백예린이 고집을 꺾지 않고 밀고 나가자 회사에서도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했는지 정규1집이 나온 뒤에 음악에 변화를 주는 시도를 하죠. 드디어 마침내 터졌어요. 이 두 곡은 팀의 위치와 이미지를 확립시켰고 차트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줘가지고 두 사람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죠. 어쩌면 다빛을 능가하는 그런 듀엣으로. 하지만 이들의 동행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고 두 사람은 돌연 솔로 활동을 선언하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중로는 두 사람의 음악 스타일에 대한 의견 차이였는데요. 박지민은 팝에 가까운 음악을, 백예린은 인디 음악을 지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란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2015년을 기점으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회사랑 음악으로 줄다리기 하던 백예린은 솔로 활동 시점부터 회사랑 음악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로 합의하죠. 그냥 완성한 음악에 대한 조언과 피드백을 받고 앨범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하는 정도로만요. 그러고선 JYP와 연이 닿아있던 프로듀서 구름과 함께 새로운 디스코그래피의 첫 장을 엽니다. 근데 당시 씬에서 이 둘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 조합은 상당히 프레시했어요. 백예린이 대중음악인의 표본 같은 아티스트였다면 구름은 인디씬의 표상 같은 아티스트였어가지고 둘은 음악이랑 교집합에 묶여있는 동시에 독립된 세상에서 놀고 있던 거예요. 이처럼 아예 다른 환경 속에서 활동하던 둘이 서로의 삶으로 스며들어 새 출발을 연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예린은 대상이 불분명한 노래보단 음악 안에 자신이 담겨있는 노래를 해야 했어요. 그 말은 작사 작곡 모두 본인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당시 백예린은 소심한 성격과 어린 나이에 뜻하지 않은 여러 경험들을 한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가사나 멜로디를 구름한테 보낼 때도 엄청 오래 걸리고 부끄러워했대요. 근데 이랬던 그녀의 자신감을 끌어올린 조력자가 다름 아닌 구름이었죠. 백예린이 뭔가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면 희망으로 가득 찬 장문 카톡을 겁나 써가지고 없던 자신감도 끌어오르게 했어요. 그렇게 구름의 미친 서포팅 아래 백예린은 마침내 첫 솔로작을 드랍하죠. 이전까지의 백예린은 대중음악의 중심도 가장자리도 아닌 애매한 궤도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솔로 데뷔는 약간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수였죠. 사클의 커버송을 올리면서 솔로로서의 역량을 입증했어도 정작 자기 노래로 성공한 케이스는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보란듯이 성공했어요. 특히 타이틀곡 우주를 건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을 우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을 백예린 특유의 쓸쓸하지만 따뜻한 감성으로 잘 녹여내 이게 상업적으로도 커다란 성취를 올렸죠. 연이어 낸 바이바이 마이 블루 역시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백예린을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이미지로 굳히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무려 약 3년 동안 시잼의 주특기가 나와버려요. 근데 앨범을 안 내죠. 이 3년이란 기간에 백예린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저 같은 유튜버 딸이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강 추측은 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백예린은 이때 SNS 구설수가 많은 아티스트 중 하나였어요. SNS는 개인적인 공간인 동시에 오픈된 공간이라 좀 아이러니한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백예린은 SNS를 개인적인 공간이란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뒀던 건지 굳이란 말이 나오게 하는 게시물들을 업로드했었죠. 그 중에 어른들이라고 지칭한 산업 내부의 관계자들을 저격하는 듯한 글이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글의 내용은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어 놔도 발매를 안 시켜준다는 거였죠. 그니까 꽤 오랜 기간 공백기를 가진 것이 전적으로 산업에 있는 어른들의 탓이었던 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백예린 입장에서 보면 아티스트로서의 불만을 토로한 걸 순 있었어도 이걸 지켜보는 대중들은 미성숙한 한
10대 여자애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황을 인지한 백예린도 얼마 안 지나서 사과 및 해명문을 올리고 인스타를 당분간 없애겠다고 하면서 이 해프닝은 일단락이 됐죠. 근데 전 이 다음에 백예린의 행보가 참 현명했다고 생각하는 게요, 자신의 어떤 어리광 섞인 아티스트로서의 분노를 다른 것도 아닌 음악으로 풀려고 했어요. 그것도 거칠고 막 내지를 수 있는 락기반의 음악으로다가요. 진짜 백예린 개인 앨범만 들으셨던 분들은 깜짝 놀랄 만한 사운드죠. 아니 백예린이 이런 음악을 해? 하면서요. 근데 이 밴드 활동은 백예린이 자신을 좀 내던질 수 있는 하나의 대나무숲 같은 음악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가사에서도 은근한 분노가 느껴지죠. 자신도 17, 18 시즌에 사회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있던 시기라 밝힌 바 있고요. 하지만 이런 락하는 백예린은 약간 부캐 느낌이고 본캐는 팝과 R&B에 있었죠. 그녀도 한동안은 페스티벌 공연, 사클 활동 등 이런 외부 활동에만 치중을 하다가 이젠 앨범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개쩌는 앨범으로요. 전 이때부터 백예린이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막 고음을 내지르지 않아도, 스킬적으로 대단한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힘이 생겼다고요. 마치 구름을 떠다니는 듯한 몽롱한 음색과 로파이하고 따뜻함을 가진 곡의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정말 모든 걸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이 앨범을 들으면서 계속 났어요. 곡 하나하나에 순수함이 묻어있는, 한편에 시 같은 아련함이 있달까요. 특히 야간 비행에서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로 이어지는 이 구간이 앨범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죠. 이 앨범으로 백예린이 얻은 건 두 가지입니다. 데뷔 후 첫 음원 차트 1위를 경험한 것, 2020 한대음 최우수 팝 음반, 최우수 팝 노래, 그리고 올해 음반까지 수상한 거예요. 또 이런 결과에 강한 상업성을 띠는 아이돌 제작 위주의 회사에서 만든 결과란 점이 더 대단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이 앨범을 릴리즈 컨펌해준 회사도 대단하고요. 근데 백예린은 보다 더 큰 꿈을 원했어요. 이에 12년 동안 함께했던 JYP의 품을 떠나고 과감히 독립 레이블을 설립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의 간섭도 아예 안 받고 디스코그래피를 개인의 판단 아래 꾸리고자 한 큰 열망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열망을 가지고 바로 앨범 제작에 들어가요. 그간 세상 밖에 꺼내고 싶어도 꺼낼 수 없었던 19부터 23가지의 백예린의 마음을 담은 18개의 편지를 팬들에게 전달하죠. 그냥 동화 같은 앨범이죠. 앨범 아트웍부터 하며 미니멀하고 따순 감성을 가진 사운드 하며 그 위에 편안하게 얹어진 보컬까지, 이는 마치 백예린이 상상하던 동화 속 장면을 음악으로 잔잔한 물결같이 표현한 것만 같았죠. 그러면서도 아티스트로서의 욕심도 엿보였어요. 요즘 젊은 아티스트에게서 흔치 않은 18트랙이나 되는 방대한 볼륨을 갖고 온 걸 보면요. 근데 이 방대한 앨범에서 뭐 하나 튀는 트랙이 없이 하나의 실처럼 모두 연결돼 있는 이 음새를 보면 편곡에 얼마나 신경 쓴지도 알 수 있던 대목이었죠. 그 덕에 앨범이 시대를 타지 않은 음악의 표본 같은 형태로 빠져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메이저 가수가 앨범에서 한 트랙 빼고 다 영문으로 채운 것도 굉장히 큰 실험 중 하나였죠. 선례가 없는, 어찌 보면 대중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던 시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백예린의 이런 시도에 대중들은 낯선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던 게 단지 백예린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영어든 한국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언어는 백예린의 감정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 딱 그것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이 앨범이 지난 앨범에서 보여준 매력과는 또 다르지만 다시 한번 평단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근데 이 다음 앨범에선 동화같이 이런 아름다움을 묘사하기보단 내면에 숨겨둔 모난 꼴을 보여주기로 하는데요. 앨범 제작 기간에 삶의 격변도 있었고 이성으로서 안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좀 거칠게 변한 자신을 발견했는데 현재 이런 모습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단 음악으로서 표현하고 승화시키고자 한 거죠.
이 앨범은 백예린의 디스코그래피에 있어서 아마 가장 튀는 앨범일 거예요. 지금까지 앨범이나 나중에는 리메이크 앨범이 백예린의 모든 순수함을 끌어낸 결정체라면 이 앨범은 백예린의 발칙한 면이 드러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사의 수위도 좀 세고 사운드 역시 강렬하게 구성돼 있죠. 아예 고음을 시원하게 지를 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백예린의 자아에서 꿈틀거렸던 락스타 마인드가 이 앨범을 통해서 깨어난 걸 수도 있겠죠. 백예린 하면 떠오르던 이미지를 여러 방면에서 깨부쉈으니까요. 장르도 이전에 잘 시도하지 않았던 딥하우스, 시카고하우스 같은 새로운 것들이었고 곡 자체에서 변주가 이뤄지는 지점도 보다 많아졌죠. 거기다 영국 음악에서 영향을 받은 걸 보여주는 장르의 차용과 액센트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고요. 하지만 대중들은 이런 백예린의 변신이 마냥 반갑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되게 전작에 못 미쳤던 평이 많았고 멜로디도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았다면서 어떤 만족감보단 아쉬운 감정을 내비쳤죠. 그러니까 장르의 폭이나 보컬에 힘을 준 것에 비해서 정규작으로서는 아쉬움이 컸단 건데요.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아티스트로서 이런 변화는 언제나 환영이라고요. 항상 대중들이 원하는 것만을 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자신의 스펙트럼을 더 확장하는 그 과정이 어떤 완성형 아티스트로 가는 루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백예린이 JYP에서 잘 나왔다 보는 게요. JYP 같은 큰 회사는 수익 창출을 가장 큰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어떤 다양한 시도를 하기보단 시스템 안에서 갖춰진 안정적인 선택을 하길 바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백예린이 이 앨범을 JYP에서 내려 했다면 전 회사 측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백예린의 이미지와 잘 연상되지 않는 그런 사운드와 가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규모 레이블, 인디펜던트 레이블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하고 싶은 음악을 회사 관계자의 눈치 안 보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 백예린의 다음 앨범이 더 기대가 돼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이 집이 생각보다 별로였다가 요즘에 진짜 완전 재평가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앨범 통으로 돌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댄스 온 유 이거 진짜 좋던데 이거 다음 앨범에 꼭 수록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신나는 분위기로 끌고 가는 앨범도 진짜 색다르게 느껴질 것도 같고요. 네, 뭐 암튼 이렇게 백예린의 다음 앨범이 후딱 나오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죠. 그럼 전 다음에 올게요.